부터 영상 찍을 건데 집합 부분 영상 찍을 거야. 자, 우선 집합을 배울 거니까 집합의 정의부터 확인해야지. 맞아? 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이야. 함수들의 모임 그렇게 얘기 안 하. 원소가 지금 모르는데 원소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조건, 그 대신 이 조건은 명확한 조건이어야 돼.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명확한 조건을 제시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 진짜 명확한 조건의 모임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의 모임, 여자의 모임, 뭐 1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아니면 자연수의 모임, 아니면 고등학생의 모임, 중학생의 모임,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두 번째, 그 원소가 있겠지. 그 원소는 뭐냐? 집합의 구성 요소야. 그래서 집합은 라지 A, 라지 B처럼 대문자로 써. 그 다음에 이걸 원소로 표시하려면 중괄호 안에 원소를 쓰는 게 집합을 표시하는 거야. 됐어? 근데 원소는 뭐냐면 소문자로 보통은 써. 그 다음에 원소는 양쪽에 중괄호가 없어. 근데 어떤 누군가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이것도 A집합의 원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또 나한테 되물어. 그건 뭐냐면 A집합이 요런 원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소여도 중괄호를 쓴 것 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소는 그냥 중괄호 없이 적는다고. 그럼 다시 한번 집합이 뭐냐면 명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이야. 두 번째, 원소는 뭐냐면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 개개인의 것을 원소라고 불러줘. 됐어? 그 다음에 원소가 집합이 됐다면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 집합 표현.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 있어.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우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해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만한 게 없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야. 됐어?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중괄호 안에 원소를 모두 다 적어주면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기본 형태는 x와 x는 하고 중괄호 쓰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폼이야. 근데 여기에 조건을 적는 거야. 이 조건이 뭐냐?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x바 x는 자연수, x바 x는 유리수, 이런 것처럼 조건을 적어주면 그게 조건 제시법이야.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우선 A집합은 1, 2, 3, B집합은 3, 4, 5, C집합은 6, 7, 8이라고 해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럼 A집합 여기 있고, B집합 여기 있고, C집합은 여기에 있겠네. 그 다음에 공통된 부분은 이쪽에 적고,
여기에 따로 있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여기 6, 7, 8, 여기에 9, 10. 전체 집합을 또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적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나 조건 제시법 아니면 원소 나열법으로 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어요. 됐어? 그 다음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는 NA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 나와 안 나와?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와? 3개 나와? C의 원소의 개수도 역시 3개 나와?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와? 민정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잖아. 몇 개야? 10개겠지. 됐어? 이런 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무한계가 아니면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해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가 아니면 유한 집합이야. 됐어? 근데 유한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빵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공집합이라고 불러줘. 공집합도 유한 집합의 한 부류야. 됐어? 그 다음에 유한 집합이 아니면 무한 집합이야. 유한 집합이 아니면 무한 집합인데, 얘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있다는 거야. 됐어?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에 배웠으니까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와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지창으로 표시하고 큰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A집합과 전체 집합을 따지면 전체 집합이 더 크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원소와 집합은 삼지창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항상 집합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돼. 됐어? A집합에서 따지면 1은 A집합의 원소라고 쓸 수 있잖아. 됐어? 이해가?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D집합을 내가 이렇게 따질 수 있어. D집합을. 그러면 1은 D의 원소이야. 근데 얘는 D의 부분집합이야. 됐어? 근데 1은 이렇게 돼 있는 건 D의 원소도 될 수 있어. 이해가? 그 다음 2의 원소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공집합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수녀가 몇 개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이거의 원소가 같은 거고 얘와 얘도 원소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집합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는 2개야. 2개. 됐어?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집합은 2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얘는 모든 집합에 성립한다고.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됐어? 근데 여기 2에서는 공집합을 2의 원소로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부분집합도 되지. 맞아? 얘가 원소잖아. 근데 이것도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없어? 이거 자체가 원소지. 여기에 있어, 없어? 이걸 자기가 다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원소와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난 제일 좋은 방법이 이 D와 이 E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원소, 포함관계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봐. 이거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중요하지 새로운 문제 풀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딴 것들 풀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순혁아, 이해 갔어? 그 다음 부분집합을 생각해보자. 우선 부분집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 1, 2의 부분집합이 있어. 이거의 부분집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A의 부분집합, 2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A의 부분집합, 1과 2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A의 부분집합. 이렇게 해서 자기가 1, 2, 1, 2, 3, 1, 2, 3, 4,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자기가 하나하나씩 다 쓸 수 있어야 돼. 또한 A의 부분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가 X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X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을 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 또한 이 개수 중에 무조건 포함하는 개수가 A고 무조건 제외하는 게 B라고 하면 여기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요렇게 쓸 수 있다고. 됐어? 여기에서 봐봐. 예제로 일반 학생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선생님 포함 6명이야. 이 중 선생님 이 6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남자 선생님 1명,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 이럴 때 남자 선생님은 무조건 제외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은 무조건 포함한다고.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에서 남자 선생 하나 빼고 그 다음 여학생 2명 빼서 2의 3승의 부분집합을 쓸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부분집합을 써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뭐냐면 자, 남자 1번, 2번, 3번을 A, B,
C라고 놔. 여학생 2명을 EF라고 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8개를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뭐냐면, 자, 여자 2명만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자 2명에 남자 1명이 있을 수 있지. 여자 2명에 또 남자 1명. 여자 2명에 남자 1명.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자 2명에 남자가 2명이 있을 수 있잖아. 여자 2명에 남자가 2명 있을 수 있지. 여자 2명에 남자가 2명 있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자 2명에 남자가 다 있을 수 있지.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8개가 되는 거야. 이걸 자기가 쓸 수 있어야, 아, 내가 제외 포함하는 부분집합도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거야. 이 공식을 외우는 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 근데 이걸 쓰지 못하면 저 공식을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됐어? 됐어? 그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해야 돼. 물론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해할 때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있는 걸로 풀어야지, 그걸 어디 노트에다 적고 하면 시간만 더 많이 걸려. 그래서 지금 연습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 됐어? 자, 합집합부터 따질게. 합집합은 A, B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그때 A, B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둘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둘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원소가 돼. 교집합은 뭐냐면 요렇게 쓰거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 2개 다 포함되는 것만 쓰는 거거든. 민수야, 보고 있어? 2개 모두 만족시켜야 교집합이 된다고. 됐어? 그 다음에 차집합은 A-B인데 얘는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거야. 이게 차집합이야. 근데 이게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A, B, 이게 A, B잖아. 그럼 이 A는 여기 검정색으로 색칠되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요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되잖아. 이거의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부분이지. 공통된 부분이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됐어? 그 다음에 여집합은 요렇게 표시하고, A의 여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이 공식에 의해서 요렇게도 쓸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가 전체집합이 되고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지. 그 다음 여집합을 2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까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까지 알 수 있지. 됐어? 그 다음 교집합 중에 서로소라는 게 존재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림상에서 놓고 보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 이게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지금은 내가 한 번만 읊어줄 테니까 나중에 이걸 여러 번 봐가면서 시험 전에도 이걸 봐가면서 정 안되면 이 검정색 부분은 외워서라도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뭐냐? A와 B가 서로소 그리고 그리고 B와 C가 서로소. 그러면 A와 C가 서로소가 되냐? 이건 안 된다 라고 이건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내가 나중에 발레라는 걸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 다시 한번 이건 설명해 줄게. 알겠어? 하여튼 너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연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공집합의 합집합이 뭐가 되고, 공집합의 A 교집합이 어떻게 되고, A와 합집합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고, A와 교집합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고, A와 A의 합집합이 어떻게 되고, A와 A의 교집합이 어떻게 되고, 공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이 어떻게 되고,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고, 뭐 심지어는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고, 야 뭐야 큰일 났다. 이건 어떻게 되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학교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포함관계로 많이 나와. 어떤 포함관계냐면 A가 B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게 OX인지 물어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돼? OX. 순혁아. 이건 무조건 O야.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봐. B가 A를 포함하고 있지. 전체 집합은 여기야. 그러면 잘 봐. A의 여집합은 어딘가 봐봐. A의 여집합은 요 전체 부분이지. 맞아? 근데 B의 여집합은 어디야?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B의 여집합은 여기 아니야? 그러면 어디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얘가 A의 여집합이고 얘가 B의 여집합이잖아. 됐어?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실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됐어? 그 다음 연산 중에 교환법칙이 있어. 교환법칙은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순서를 바꾸면 돼. 근데 이게 교집합도 되고 합집합도 돼. 그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도 되고 빼기는 안 되지. 빼기는 안 되고 여기에 곱하기가 될 수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앞에 거 두 개 먼저 하냐 뒤에 거 두 개 먼저 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경우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겠지. 교집합도 똑같아. 이게 성립한다고. 근데 여기에 합집합, 교집합처럼 더하기와 곱하기가 성립되는 거야. 나누기와 빼기는 안 된다고. 또 분배 법칙이 있겠지. 분배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분배 법칙이 되는데 여기 합집합 A, 교집합 C. 여기에서 요걸 곱하기로 생각하고 이걸 더하기로 생각하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할 거야. 됐어?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 끝까지는 하자.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드모르간 법칙이 있어. 드모르간 법칙은 이렇게 돼서 이거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것도 역시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그 다음에 3개인 것도 쓸 수 있어야 돼. 3개인 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남아서 쓰면 돼. 됐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건 물론 중요하지. 근데 이것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이 공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의미가 없어. 됐어?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하면 A의 여집합의 개수도 알 수 있어야 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집합 개수에서 A 집합의 개수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또 어떤 경우도 알아야 되냐면 A-B의 원소의 개수도 알아야 돼. 그럼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됐어? 이런 것처럼 이 원소의 개수를 자기가 이해하고 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공식을 외우는데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됐어? 그러면 지금 33페이지까지 너희가 문제 다 풀 수 있어. 다음 시간에 명제 나갈 거야. 명제도 또 칠판에다가 여러 번 설명을 해야겠지만 나갈 거니까 그 부분 꼭 33페이지까지는 문제 꼭 좀 풀어가지고 와. 알겠지? 자, 오늘 수고했어.